자, 이번 시간에는 구조 C에서는 동적 해석을 좀 포함한 멀티바디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중에서 조향 장치가 되는 스티어링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차량에 대한 이런 조향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조향 시스템은 우리가 핸들을 돌렸을 때 바퀴가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핸들을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퀴가 휘어져서 이렇게 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바퀴를 회전시키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보통 많이 쓰이는 것이 여기서 래크와 피니언을 이용을 해서 이 휠을 돌렸을 때 피니언 기어가 회전하게 되면 수평으로 놓여져 있는 렉 기어의 기어를 따라서 이 축이, 가운데 있는 이 축이 렉바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타이로드를 지나서 이 부분이 너클이 되겠죠. 너클암을 잡아서 밀거나 당기면서 이 바퀴가 휠 피벗, 주로 이제 킹핀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조인트로 해서 이 바퀴들이 회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부분에서는 이쪽 이론에 대해서는 에크먼식 또는 에크먼 장토식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량이 이렇게 뒷바퀴가 있고 앞바퀴가 직선으로 서 있을 때 차가 선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바퀴가 휘어져서 두 바퀴가 각을 가지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 두 바퀴가 평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수직축이 평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나지 않고 두 개가 따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동차는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개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센터 회전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바퀴와 이 바퀴가 하나의 원상에서, 같은 반지름상에서 중심이 일치하는 원상에서 회전하지 않게 되면 두 개가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이 이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미끄러져 나가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가운데, 앞바퀴 가운데에 하나의 바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얼 휠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바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이상적인 바퀴가 만나는 점, 차 뒤축과 만나는 점과 이 나머지 좌우 바퀴가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이 물체 전체는 이 점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운동을 하게 되면 이 바퀴와 이 바퀴가 같은 중심이 같은 상태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가 되어서 따로 미끄러짐이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상적인 바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퀴의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 뒷바퀴의 중심의 축과 일치하는 점이 회전 중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중심에서 좌우 바퀴가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앞바퀴 두 개와 뒷바퀴 두 개, 네 개의 바퀴는 모두 다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가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크먼의 이제 스티어링 시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뒷바퀴는 바퀴가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직선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앞바퀴 두 개가 선회할 때 한 점에서 센터로 만나게 되면 이 전체는 미끄러짐이 없이 선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가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조향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가장 조금의 가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앞바퀴의 양쪽 킹핀 회전, 이 타이어의 회전 중심 두 군데하고
선을 그었을 때 뒷바퀴의 중심이 오도록 삼각형을 만들고 그 사이에 이러한 링크를 달아서 사절 링크처럼 쓰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론이 이제 에크먼 장토식 또는 에크먼 스티어링 시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자작차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앞쪽 축과 뒤쪽 축 사이의 축거는 1m 35 정도가 됩니다. 1350mm 정도가 되고 타이어와 타이어의 중심 간의 거리 사이는 융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1100m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의 회전 중심, 즉 킹핀이라는 곳하고 휠 피벗점 킹핀하고 타이어 중심까지는 대략 100mm 정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900mm가 될 것이고, 여기서 에크먼식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선을 라인을 끊고 이 지점에 사절 링크처럼 만들고, 우리 같으면 이 렉 피니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100mm로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전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런 형태가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차가 선회를 하거나 할 때, 선회를 하게 될 때 이 휠 센터, 이 회전의 중심과 가장 바퀴의 바깥쪽 부분, 가장 먼 쪽 부분까지를 우리가 회전 반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차가 선회하기 위해서 가장 짧은 반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길이를 3m 정도로 우리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전 중심에서부터 가장 먼 바퀴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3m로 설정을 일단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3m가 되도록 설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100이 되니까 이 킹핀에서부터 회전 중심까지의 거리는 2900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축거가 1350이 되니까 이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 알파각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파각은 27.74도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알파각을 알게 되면 이 점부터 뒷바퀴의 축 위의 점에서부터 회전 중심까지의 거리 B 값을 구할 수가 있겠는데, 이 값은 계산을 해보면 1566.6mm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길이가 900이 되니까 이 A라고 하는 길이가 1666.61mm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우측 바퀴의 뒤축과의 각도를 보면 이 라인하고 이 라인 사이에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이 길이가 A가 되고, 이 길이는 지금 1350이 되니까 이 탄젠트 각으로 구하면 베타 값은 이제 39.01도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 앞바퀴의 중심, 앞바퀴 앞축의 중심에서부터 회전 중심까지의 각도를 구해보면 32.53도가 됩니다. 이 말은 차가 지금 직선 차의 이 뒤축에서 앞축까지의 방향에서 지금 32.53도 방향으로 32.53도의 방향으로 차가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직선으로 가다가 32.53도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는데, 그때 에크먼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왼쪽 바퀴의 뒤축과의 각도는 27.74도가 되어야 되고, 오른쪽 바퀴의 뒤축과의 각도는 39.01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은 역시 아이디얼 휠에 대해서 이상적인 바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각은 32.53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3m를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 에크먼 장토식상으로 보면 이 두 점과 이 뒷바퀴의 중심점을 삼각형으로 연결해서 이쪽 부분에 너클암을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클암을 달고 대신에 이 렉바가 렉피니언이 놓이는 위치는 우리가 여기든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휠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또는 이 회전 반경과의 값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했던 부분은 이 삼각형을 보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는 450, 이 값의 절반이니까 450mm가 될 거고, 축거는 1350이 되니까 이 각은 71.51도가 됩니다. 그래서 71.51도 방향으로 이 너클에서부터 나온 너클암의 길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2019년도에 만든 차를 보면 이쪽 부분이 왼쪽이고 이쪽 부분이 오른쪽인데, 여기에 바퀴가 달려 있고 이 부분이 너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클에서 너클암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이 타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렉피니언이 들어있는 기어박스가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렉바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렉피니언 시스템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너클이 있고, 너클과의 끝과 타이로드하고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 너클암이 달리게 되고 그 사이의 길이를 맞추어서 이러한 타이로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베어링을 달아서 회전이나 이렇게 위아래 쪽 움직임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어링들이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을 타이로드의 끝, 즉 로드 앤드 베어링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그림에서 보면 이쪽 부분의 링크는 1, 2, 3, 4에서 4절 링크가 됩니다. 근데 4절 링크를 가지고는 조금 전에 이 각도를 보듯이 이 가운데 부분의 링크가 이렇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 형태로는 우리가 렉바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달려있는 부분은 이렇게 렉바가 달려있고 타이로드가 달려있고 너클암이 달려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6절 링크에 가까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6절 링크로 되게 되면 조금 전과 같이 그냥 식상으로는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맞추면 되지만, 실제로 이 위치라든가 이 전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엑셀식을 조금 만들었었는데, 이 그림은 이제 카티아로 그렸던 형태가 될 거고요. 이 킹핀에서부터 타이어 중심까지를 100mm로 잡고 뒤축의 축간 거리가 1350, 그 다음에 이 킹핀 사이의 거리가 900로 잡으면 다음과 같은 박스 형태의 차체가 나오게 될 거고, 이 차체 뒤축 중심에서부터 라인을 그어서 조금 전에 여기 71.52도 정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각도의 반대쪽이 이제 108.48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링크를 하나씩을 더 추가를 하고 가운데 부분에 렉바를 위치를 시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이 렉바의 길이가 정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렉바를 두고 너클암을 두고 이 위치를 맞추고 타이로드 엔드의 길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은 조금 전에 처음 시에서 계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전 반경을 3m로 두기 위해서는 알파각은 27.74도가 나와야 되고 베타각은 39.01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때 이제 처음 설정한 것은 축간거리와 윤검을 설정을 했었죠. 그리고 킹핀에서부터 타이어 폭 중심까지의 길이를 주었겠죠. 그렇게 돼서 이 렉바의 위치를 맞추게 되면 그때 이 타이로드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렉피니언 거리는 우리가 처음에 사양에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차를 다음과 같이 형태로 간단하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차축이 들어가고 있는 샤프트가 될 것이고, 이 킹핀과 킹핀 사이에서 뒤축 사이까지 삼각형을 그리고 라인상에 너클암을 두고 타이로드가 들어가고 렉피니언 기어 시스템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있는 이 치수를 가지고 엑셀로 그려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3m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 각이 조금 전에 39도 정도가 나와야 됐죠. 위에서 보면 그래서 이 각을 보면 이 베타 각이 39도가 됐었죠. 그래서 이쪽 부분, 회전한 쪽의 이쪽 부분 각이 39도가 되면 뒤축과 일치하면서 가장
회전할 수 있는 선의 반경이 가장 작게 나옵니다. 3m로 나온 것이었고, 이것을 엑셀상으로 좀 이렇게 식들을 쭉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처음 초기 길이들을 맞추어서 라인 포인트를 쭉 찍어주고, 거기에서 이쪽 부분 각을 데타 R0 값을 오른쪽 각이 되겠네요. 이쪽 각을 39도로 맞추게 되면, 여기 각을 39도로 맞추게 되면 다음과 같이 T축상에 올라오게 되고, 라인상에서 최소 회전 반경은 약 3m 정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점, 원래 있던 이 점이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보면 렉바 상으로 봐서 렉이 움직여야 되는 거리 자체를 계산을 해보면 이 값하고 처음에 D 값의 차이가 될 거니까, 이 180과 134.80 사이의 차이니까 한 45.2mm 정도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45.2mm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이 각도가 만들어지니까 최소 우리가 트래블 거리를 45mm 정도가 되도록 하는 렉바를 구해오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사양적으로 보면 렉 피니언 시스템에 대해서 렉 앤 피니언 쪽에 사양표를 일반적인 것을 좀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 제품이 있는데, 14인치짜리 렉 피니언이고, 그 다음에 보면 14인치라고 하는 거는 이 양 끝에 홀 간의 거리가 14인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마운팅하기 위한 14인치 I2I가 14인치가 되고, 볼트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군데, 이 렉 피니언 시스템하고 차체하고 체결할 수 있는 위치가 볼트가 4군데가 들어가는데, 안쪽 부분은 1과 4분의 3인치짜리, 바깥쪽은 2와 4분의 1인치짜리에 뚫려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규격에 보면 이렇게 8분의 5인치의 36 스플라인 샤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쪽 부분이, 여기 이쪽 안에 부분이 피니언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끝단에서 유니버셜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축을 이용해서 핸들과 연결을 시키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스플라인이, 이 경우는 지금 1대1로 들어가 있는데, 스플라인 개수가 이 나사산 원줄을 따라서 나사산의 개수가 지금 36개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사산이 36개가 들어가 있고, 그때 이 지름이 지금 8분의 5인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이 시스템에서 보면 이 끝부분에 보면 여기서부터 1인치니까 1인치를 지금 이렇게 보면 8등분을 하고, 그래서 8분의 5인치 지름이 이 스플라인이 있는 축의 지름이 8분의 5인치 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분의 5인치에 36 스플라인이 되니까 지금 축 지름이 결과적으로는 대략 8분의 5인치가 되는 거고, 그럼 0.625인치고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한 16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6 스플라인 이 개수가 36개가 있으니까 이걸로 보면 원주 길이가 한 50mm 정도가 되고, 그거에 따라 36으로 나눠주면 한 피치당 1.38, 여기 있는 나사산의 한 피치가 1.38mm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보면 5인치를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과 2분의 1턴을 돌리면 락투락, 이쪽 편에서 이쪽 편까지 1과 2분의 1인치 턴을 돌리면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인치라고 하면 지금 127mm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락투락까지 턴이 1.5턴이 되니까, 그러면 이빨 개수로는 티스로 보면 54개가 되고 한 75mm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부터 75mm, 즉 150mm 전체를 두고 락과 락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45mm까지 가서 락이 생기는 거니까 75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렉 피니언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것을 조금 전에는 엑셀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 제가 만들어 줬던 엑셀 시트를 보면
위에서부터 회전 반경을 설정을 하고 차를 대략적인 치수를 두고 그때 회전 반경을 설정을 하면 최대 회전각이 39.01도가 나오고, 그래서 차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 각이 0도라고 했을 때는 이런 조향 시스템이 일자로 되어 있으면서 뒤축과 이렇게 만나는 선으로 유지가 되어 있고, 이게 39도 정도가 되면 이 라인 끝을 따라서 뒤축에 올라오고 약 3m 정도의 회전 반경을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한 20도 정도가 되면 위쪽에서 이 평행했던 것들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멀리 가 있다가 이렇게 점점 더 이 축상으로 올라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뒤쪽에 아주 먼 쪽에서 회전 중심이 있다 이렇게 내려와 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회전 중심의 위치는 이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서 뒤축 위에 올라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뒷각이 20도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27.85mm 정도를 돌리면 된다는 거고, 이것이 점점 더 30도, 32도 이렇게 올라올수록 점점 더 뒷차축 위에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39도가 되면 뒷차축 위에 완전히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이러한 차에서 지금 보면 프론트 앞쪽에 아이디얼한 타이어 각도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차의 가운데 부분의 휠이 되겠죠. 그 휠 각도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차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몇 도씩 이렇게 틀어질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럴 때 왼쪽 바퀴와 프론트 레프트 쪽과 프론트 라이트 쪽의 각도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 아이디얼 각도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두 값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두 선을 그려 놓은 것이 이 값과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바퀴의 각도, 실제로 진행하는 각도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바퀴가 만들어지는 각도는 지금 보면 오른쪽 각도가 는 거의 선형으로 가고 왼쪽 각도는 진행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에 한 7도, 한 10도 정도까지는 거의 일정하게 두 왼쪽 오른쪽 각도가 동일하다가 이후가 되면 그 각도가 예를 들어 39도 정도가 되면 두 각도의 왼쪽 각도, 오른쪽 각도의 차이가 한 20도 정도 차이가 나면서 결과적으로 뒤쪽 축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즉 왼쪽 오른쪽 바퀴가 평행이 아니고 한쪽이 더 많이 꺾이면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계산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엑셀로도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바쿠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링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차원으로 일단 좀 해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렉바 같은 경우가 렉핀의 시스템이 우리가 평면상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다 보면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3차원으로는 모델링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일단 크게 보면 이쪽이 이제 왼쪽이 되고 이쪽이 오른쪽이 될 건데, 끝에 이제 모양을 주기 위해서 타이어 부분을 두고, 그리고 샤프트, 너클암, 그리고 타이로드, 렉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클암 부분을 보면 원래는 이 너클이 있고 너클암이 이렇게 니은자처럼 생겨서 이쪽 타이로드하고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꺾여진 부분을 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직선으로 그어서 이 부분을 너클암에, 그러니까 너클의 가운데 센터에서 만나는 점에서 타이로드 끝점과 만나는 점까지를 직선으로 그어서 너클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너클의 옆부분에서 튀어나와서 꺾여서 타이로드와 만나도록 제작을 하면 됩니다. 일단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부분을 일단 좀 보면, 이 부분이 너클암이 되고 여기에 로드 앤드 베어링이 있고 타이로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이로드의 길이는 대략 한 27mm, 27cm 정도가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볼 베어링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렉 튜브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여기서 타이로드를 만드는 부분, 이 부분이 너클암이 되겠고, 너클암에서 한 길이는 약 한 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에서부터 한 7 정도까지 한 5cm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렉 피년에 걸려있는 렉바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렉 들어가 있는 렉 기어 아래쪽 부분, 위쪽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피니언 기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센터에서부터 렉바의 끝까지는 대략 한 17cm 정도가 되겠고요. 반대쪽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쪽 부분도 오른쪽 부분에 타이로드 부분이 될 것이고, 차체의 끝에서부터 킹핀, 즉 피봇 핀까지는 한 0에서부터 한 16cm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는 오른쪽 부분을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렉 피니언 시스템하고 이쪽 부분이 일자가 되면 좋은데, 이 현가장치 시스템이 서스펜션 쪽이 이제 하중을 받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쪽 부분, 너클한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렉 피니언을 처음에 좀 낮추어서 만든 다음에 일자가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평면상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좀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렉바가 밑에 있다라고, 렉 피니언이 밑에 있다고 하면 타이로드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런 형태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너클이 있게 되고, 너클 암이 이렇게 니은자로 나오는 것을 직선으로 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타이로드가 들어가고, 렉이 왼쪽 오른쪽 이 부분이 지금 렉 피니언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로 유지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평면상에서 보면 이 선상을 벗어나지 않고 좌우로만 움직이게 되고, 이 타이로드, 양쪽 타이로드는 이 점과 이 점이 핀 조인트처럼 움직여서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옆쪽으로 밀리기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킹핀이 되니까 이 점은 고정점이 되겠죠. 너클에서 볼트가 박혀 있는 부분, 로드 앤드 베어링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될 거니까, 여기도 로드 앤드 베어링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점이 고정점이 될 것이고, 이 렉바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고정점에서 이 샤프트 부분이 이렇게 휘어지거나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치수가 있으니까 이대로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바쿠스를 띄우고, 일단 파트를 우리가 전체로는 여기 있는 부분들을 파트를 각각 보면, 여기서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고 대칭을 시켜서 이쪽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파트가 총 5개가 필요하고요. 파트 5개가 필요해서 일단 타이어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우리가 어셈블리를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각각의 파트에 원점을 두고 다 그리면 좋긴 하겠는데, 그러면 3차원상에서 어셈블리가 힘드니까 전체 이 치수상에서 바로 파트를 각각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터 단위로 모델링하면 이 부분, 여기가 0인 부분이고요. 이게 축 라인이고 이게 축 라인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640mm, 즉 0.64m에서부터 0까지 0.64m, 0에서 0.5m, 0까지 그리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파트에서 3차원으로 하고, 일단 변형체로 하고 와이어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전체 치수는 한 10m 정도로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파트를 일단 타이어로 잡고 컨티뉴를 한 다음에 라인을 그리는데 0.640, 0에서부터 0.50, 0까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정도가 나오게 될 건데, 휠 버튼을 하고 던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타이어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이어에서 보면 우리가 일단 나중에 어셈블리 하고 나서 이런 핀 조건들을 주기 위해서 양 끝단을 셋으로 잡고 이 전체 모델도 셋은 이건 나중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링 됐으면 이 셋 부분만 먼저 잡아주면 되니까 여기서 보면 그래서 셋에서 저 왼쪽 부분은 타이어니까 샤프트하고 이게 지금 오른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여기가 샤프트하고 만나는 부분이니까 지금 셋 이름을 SH로 쓰고 오른쪽 부분은 끝 부분이 되니까 타이어의 엔드라고 해서 T 엔드로 해서 컨티뉴를 하고 이 점을 잡아서 두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나머지 섹션 어사인먼트하고 메시는 나중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샤프트를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트를 더블 클릭하고 샤프트를 하고 3차원의 변형체고 와이어로 그대로 하고 컨티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보면 조금 전에 보면 550에서 0.55에서 0.45까지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0.55,0에서 0.45,0까지 만들고 1버튼 눌러서 나가고 던 해주면 지금 이 부분이 샤프트가 될 건데 샤프트 부분에서 양쪽 부분을 보면 샤프트의 왼쪽 부분 이게 오른쪽에서 온 거니까 이 부분이 킹핀이 되고 이제 너클 암과 만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KA로 설정을 하고 오른쪽 부분 타이어와 만난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셋 이름들은 나중에 좀 했을 때 알기 쉽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너클 암 쪽 달라붙는 쪽을 왼쪽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이제 타이어와 만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타이어로 잡고 이렇게 해서 샤프트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너클 암이 되겠는데 너클 암은 이렇게 경사지게 서 있는데 포인트가 보면 오른쪽이 0.45,0이고 왼쪽 부분은 0.42,0.091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버튼을 더블 클릭하고 너클 암으로 만들고 컨티뉴 한 다음에 뒤쪽 보면 0.45,0에서부터 0.42, 마이너스 0.0901까지 만들어지겠습니다. 하고 던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클암 같은 경우에는 셋이 당연히 이쪽 부분 샤프트하고 만나기 때문에 SH, 이쪽 부분 타이로드하고 만나니까 TR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을 더블 클릭을 해주고 샤프트하고 만나는 부분은 이 부분 그리고 타이로드하고 만나는 부분은 이 점 해서 던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타이로드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타이어 모델링 했고 샤프트 모델링 했고 너클암 모델링 했고 지금 이제 타이로드를 모델링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요 포인트가 될 거니까 0.42, 마이너스 0.09부터 해서 0.18에 마이너스 0.1까지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고 지금 만들 게 타이로드로 만들겠습니다. 컨티뉴를 하고 와이어를 그리는데 0.420, 마이너스 0.0901 에서부터 0.18, 마이너스 0.10까지 이렇게 타이로드가 만들어지겠죠. 턴을 하고 여기서 보면 타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만나는 부분이 타이로드 이쪽은 렉과 만나고 이쪽은 너클암하고 만나니까 셋을 보면 너클암하고 만나는 부분을 이 점 그리고 렉과 만나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렉 부분이 되겠는데 렉 부분은 마이너스 0.18, 마이너스 0.18, 마이너스 0.1에서 0, 마이너스 0.1까지
더블 클릭을 하고 저는 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이어로 보면 0.18, 마이너스 0.1 에서부터 0, 마이너스 0.1 까지 되겠습니다. done 하고 done 해준 다음에 렉 부분은 이쪽 부분 센터 포인트고 오른쪽 부분은 타이로드하고 만나니까 셋을 센터가 만나는 부분은 왼쪽 끝, 그리고 타이로드하고 만나는 부분이 오른쪽 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리지드 라인을 하나 좀 만든 건데, 리지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석상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나중에 해석된 결과 그림을 볼 때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용을 해줘서 선이 이제 강체 선이 하나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점이 이렇게 만나는 것을 좀 확인하려고 만든 가상의 라인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델링을 해본다면 일단 모델링부터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의 끝단부터 타이어의 끝에 0.64, 이 뒷부분에서 붙이면 되니까 그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리지드 라인으로 하고, 여기서는 강체니까 그냥 이대로 디스크리트 리지드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디스크리트 리지드는 선이긴 한데 거기다 메쉬를 잘라 주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여기서 보면 0.64, 0에서부터 3m가 넘어야 되니까 4,0까지 해서 잡겠습니다. 하고 done 해주면 여기서는 리지드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리지드 라인에서는 지금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왼쪽 부분을 이 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끝점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강체가 되면 레퍼런스 포인트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툴에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찍고 센터 정도에다가 RP점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셋도 가운데 점으로 해서 이 RP점을 클릭을 하고 RP점을 셋으로 일단 잡아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델은 끝났고요. 여기서 일단은 그 뒤로 재료 같은 걸 넣어줘야 되니까 머티리얼을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서는 스틸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덴시티, 지금 다이나믹 해석을 해야 되니까 매스를 넣어줘야 됩니다. 밀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스틸에 대해서 덴시티 밀도를 7840 kg/m의 세제곱, 지금 미터 단위로 모델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kg/m의 세제곱을 넣어줘야 되고, 탄성 계수 값은 파스칼 단위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7840 입력하고 탄성 해석을 할 거니까 엘라스틱에서 200의 기가파스칼 10의 9승, 그 다음에 포화성비는 0.3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쪽도 지금 일단 뭐 같이 쓰긴 할 건데 일단 만들어 둬야 되니까 덴시티를 7840 대로 하고 엘라스틱에서 똑같이 200의 9승, 그 다음에 0.3 그래서 지금 똑같지만 나중에 다른 물성을 다르게 줄 수도 있으니까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각각에서 지금 이 빔이기 때문에 빔 섹션하고 프로파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좀 큰 봉과 좀 큰 봉과 작은 봉, 그리고 너클 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직사각 렉탱귤러 단면, 그 다음에 타이어 모양을 지난 시간에 했듯이 좀 만들기 위해서 파이프 형태로 해서 4가지를 섹션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섹션을 더블 클릭을 하고 지금 빔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로드 중에서 좀 큰 것, 로드 빅으로 하고 컨티뉴를 한 다음에 프로파일에다가는
서큘라로 하고 얘는 로드 빅 조금 큰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0.02 한 2cm 정도, 반지름 2cm 정도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머티리얼은 지금 로드 쪽은 다 스틸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주면 로드 빅이 하나가 만들어졌고, 똑같이 로드 스몰 좀 작은 봉을 만들 건데, 여기에서는 다시 로드 스몰로 하고 서큘라에서 컨티뉴 한 다음에 절반으로 하겠습니다. 0.01 오케이를 하고 로드 스몰로 바꿔주고 스틸로 한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는 타이어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타이어 모양만 만들기 위해서 빔에서 프로파일을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얘는 타이어가 되고 파이프 형태로 컨티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보면 레디우스가 0.208 20.8cm였고 두께 위쪽 고무 있는 부분까지가 0.081이었습니다. 그래서 8.1cm였는데 그것을 미터 단위로 나타내면 다음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케이를 해주고 여기서 타이어 들어가고 여기서는 타이어 물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이제 너클 암 부분이 되겠죠. 너클 암 부분은 직사각형 형태가 돼야 되니까 프로파일을 만들 때 렉탱귤러가 돼야 되고, 여기서는 너클 암으로 쓰겠습니다. 컨티뉴하고 A 부분, 가로 부분은 0.01 두께 0.01이고 높이 0.02로 해서 오케이를 해서 두겠습니다. 그리고 K암이 되고 이 부분은 스틸로 놓겠습니다. 원래는 알루미늄 재질을 썼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스틸로 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그러면 섹션과 프로파일이 다 만들어졌고 머티리얼이 만들어졌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이제 어사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K암부터 보면 너클암 부분은 이걸 잡아서 셋3에다가 그대로 던을 해주고, 이 부분은 너클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오케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빔 오리엔테이션을 넣어줘야 되니까 오리엔테이션을 넣고, 여기는 셋을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 놓은 셋이 있으니까 컨티뉴를 하고, 탄젠셜 벡터는 지금 이 지축 방향, 평면을 그려놨으니까 지축, 마이너스 지축 방향이 나오죠. 엔터하고 오케이 해주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파트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빔으로 렌더링을 해보면 너클암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요. 그리고 메시 부분은 여기서 그냥 바로 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메시는 지금 어차피 동적 해석이 될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메시 사이즈는 원래 주어진 오토매틱하게 준 대로 그대로 넣고 메시를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메시에서 이 요소는 B31번이 나오겠죠. 3차원 문제로 지금 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K암이 다 됐고, 지금 리지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강체로 했기 때문에 섹션 어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너셜만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메시 부분은 잘라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다 오케이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렉 부분을 보면 어사인먼트를 하는데 잡고 던, 여기에서는 렉 부분은 큰 로더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빔 오리엔테이션 어사인을 해주는데 주어진 대로 똑같이 잡고 마이너스 지축 방향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도 그대로 주어진 대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빔 프로파일을 보면 이렇게 두꺼운 형태의 로드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샤프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샤프트는 어사인먼트에서 여기 보면 여기 이 부분인데 던을 해주고, 여기서 보면 샤프트 부분이니까 좀 작은 걸로 일단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를 하고
그리고 지금 프로퍼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방향은 잡아서 마이너스 지축 방향 그대로 오케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똑같이 오토매틱하게 준 대로 그대로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작게 하고 렉바 부분만 두꺼운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섹션 어사인에서 잡고 던, 그 다음에 빅 오케이, 빈 방향 셋에서 잡고 컨티뉴 엔터 오케이 던, 그 다음에 메시 글로벌 사이즈, 그 다음에 메시 파트, 마지막으로 타이어는 섹션 어사인먼트에서 잡고 던, 여기서 보면 타이어 물성 오케이, 그 다음에 방향 셋에서 이거를 방향을 줄 건데 이대로 해서 오케이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타이어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메시 더블 클릭을 하고 글로벌 사이즈 메시 파트 오케이 그러면 메시가 다 잘려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보면 섹션 만들어 줬고요. 섹션에서 지금 큰 로드 빅, 스몰, 그 다음에 타이어, 그리고 너클암 해서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나머지 이 부분들을 이제 어셈블리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어셈블리에서 인스턴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리지드 라인만 일단 빼고, 원래 치수를 맞추어서 위치를 맞추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냥 가져오면 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OK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뷰에서 어셈블리 디스플레이 옵션에서도 렌더링 프로파일을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것도 큰 게 들어갔네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얇게 하기로 했으니까 타이로드도 여기에서 빅이 아니고 스몰로 바꾸겠습니다. 바꿔주면 당연히 어셈블리에서 작은 것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너클한 부분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셈블리에서 지금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반대쪽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반대쪽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쪽 가지고 온 다음에 Y축상으로, 지금 보면 Y축상으로 대치니까 Y축으로 회전시켜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다시 똑같이 한 번 더 가지고 온 다음에 OK를 하고, 그러면 다시 2번이 다 붙어 있겠죠. 뒷부분에 다시 가지고 온 것들이니까. 그래서 2번 부분을 로테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테이트 인스턴스를 한 다음에 인스턴스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번 두 번째 가져온 것들 OK를 하고, 지금 어느 벡터를 잡아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Y축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Y축으로 180도를 돌려주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OK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태로 어셈블리는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 라인을 더 가지고 올 거면 조금 전에 우리가 리지드 라인을 만들었었죠. 리지드 라인은 나중에 겹치는 걸 보려고 우리가 일단 만든 건데, 여기에서 이쪽 부분에 붙이고 이쪽 부분에 붙여야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거니까, 이쪽 오른쪽 부분에는 끝부분, 왼쪽 부분에는 왼쪽 끝부분에서부터 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가지고 오는데 리지드 라인을 가지고 오고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보면 리지드 라인은 요 점까지 나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리지드 라인, 왼쪽에 붙일 거는 리지드 라인을 하나를 더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리지드 라인 2를 클릭을 하고, 위치는 이 점이 타이의 끝점으로 오면 되니까 여기까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해주면 다같이 이렇게 가상의 선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석상에선 달려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될 건데 가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과 같이 타이어 샤프트에서 이 부분들이 다 붙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뒤쪽 더 붙이면 우리가 봤던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해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에서 스텝을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스태틱을 풀었다고 하면 지금은 다이나믹 임플리시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각도, 시간에 따른 변화, 속도 변화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구학적에서는 속도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이나믹 임플리시트로 가고 컨티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선형선은 주고 타임 피리어드는 지금 우리가 각도나 변이로 줄 거면 그거를 얼마의 시간 동안에 풀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10초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크리멘테이션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모양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 0.1초 단위부터 풀어서 여기 있는 10초까지 풀게 되는데 인크리먼트가 너무 작으면 중간에 스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겠습니다. 1000으로 두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빔으로 풀고 있으니까 필드 아웃풋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force 부분이죠. force 부분에 가서 SF를 하면 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클릭을 하고 나중을 위해서 혹시 여기서 보면 코디닛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좌표 같은 걸 읽을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 보면 출력 프리퀀시가 보면 every n increments인데 10번의 인크리먼트마다 저장을 해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커지면 저장되는 그림이 작을 거고 이게 작아지면 저장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조인트들을 엮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인트들을 엮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양들을 보면 우리가 이 두 개의 렉바가 있었는데 렉피니언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 센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바와 이쪽 바 두 빔을 타이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너클암하고 샤프트도 이 조인트 부분도 서로 각도가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타이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타이로 묶겠습니다. 이 샤프트하고 타이어 부분도 타이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강체하고는 MPC 빔으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타이 끝점이랑 강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당연히 그 레퍼런스 포인트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RP점과 묶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 가운데 이 포인트는 타이로 묶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 실제로 회전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커플링으로 묶어서 이 부분 이제 커플링으로 묶어서 회전은 풀어주고 변이만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커플링 말고도 이제 MPC 이 안에서 핀으로 묶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커플링으로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잘 써줘야 되는데 지금 핀으로 움직이는 거는 여기서 끝에 P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RH가 right hand라고 해서 이제 right hand side 오른쪽에 있는 것들, LH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타이로 묶어야 되는 거는 그냥 RH로 썼고 핀 조건이 되는 거는 여기다 P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개 이름 보면 이 가운데 센터부터 시작해서 센터 붙이고 이 부분은 핀인데 보면 렉바하고 타이로드하고 붙는 부분, 그 다음에 이쪽은 핀인데 타이로드하고 너클함하고 붙는 부분. 그래서 차례대로 이름들을 가져다 붙여주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컨스트레인트에 있을 거고요. 컨스트레인트에서 처음 부분 센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센터에 RB로 두고 타이로 묶겠습니다. 컨티뉴를 하고 우리는 노드로 셋을 했으니까 노드로 해서 여기서 보면 렉의 1번의 센터 부분 하고 노드로 다시 가서 렉의 2번의 센터 부분 같은 점이 되겠죠. 컨티뉴를 하고 여기서 완전 타이 조건으로 모든 자유도를 다 구속합니다. 그래서 OK를 해주면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일단 보기 위해서 빔
렌더링을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이점이 생길 거고, 똑같이 타이점부터 묶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서 너클암 부분하고 샤프트 부분을 타이로 묶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드 리전에서 너클암이니까 1번의 너클암에 요점, 지금 묶어야 되는 요점이니까 1번의 너클암에서 샤프트하고 만나는 부분, 이 점이 되겠죠. 컨티뉴를 하고 노드 리전에서 샤프트 1번에서 너클암과 만나는 부분 컨티뉴 하고 오케이 해주면 이 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보면 지금 요점 했고 요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샤프트하고 타이어하고 만나는 부분, 보면 더블 클릭 라이트 핸드에 샤프트하고 타이어 만나는 부분 타이로 컨티뉴 노드 리전에서 샤프트에서 1번의 타이어와 만나는 부분, 이거 노드로 가서 타이어에서 1번에서 샤프트와 만나는 부분 같은 점이죠. 컨티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까지 같이 가주면 레프트 핸드에 보면 너클암이랑 샤프트 타이로 노드 리전에서 왼쪽 부분에서 너클암의 왼쪽 부분에서 샤프트하고 만나는 지점 컨티뉴 노드에서 샤프트에서 샤프트 2에서 너클암과 만나는 부분 오케이 컨티뉴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왼쪽에서 축과 타이어가 만나는 부분 컨티뉴 노드에서 샤프트하고 샤프트의 2에서 너클이 아니고 타이어와 만나는 부분 오케이 노드 리전에서 타이어에서 2에서 샤프트와 만나는 부분 컨티뉴 오케이 하면 지금 타이로 묶을 부분들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핀으로 갈 부분입니다. 핀으로 갈 부분은 라이트 핸드에 핀이 될 거고, 붙을 게 렉바하고 타이로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거는 쉽게 하면 되니까. 자, 커플링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렉 1번의 타이로드와 만나는 부분 노드로 가서 타이로드에서 렉과 만나는 부분, 이 점이죠. 오케이를 하고 회전은 묶지 않고 변이들만 다 묶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주면 여기 지금 핀처럼 묶였겠죠. 그 다음에 RHP에 타이로드하고 너클암하고 컨티뉴 하면 타이로드 1번에 요 포인트가 되겠죠. 너클암하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노드에서 너클암 1번에서 타이로드와 만나는 지점, 요 점이 되겠죠. 컨티뉴 회전은 풀어주고 오케이. 그럼 똑같이 왼쪽 부분 왼쪽 부분에 하고 렉바하고 타이로드하고 CS에서 보면 렉바에 타이로드가 있는 부분하고 타이로드에서 2에서 렉바와 만나는 부분, 그래서 회전은 풀어주고 오케이. 또 하나는 HP에 타이로드하고 너클암하고 타이로드 2의 너클암 부분, 회전해서 너클암에서 너클암 2에서 타이로드하고 만나는 부분, 이렇게 보면 2번이 되겠죠. 클릭하고 회전 풀어주고 오케이. 그러면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머지 이 강체들만 이 타이에다 묶어주면 되니까 그
그 부분은 우리가 셋을 오른쪽에 리지드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PC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MPC 컨티뉴를 하고 첫 번째 부분은 마스터가 될 부분은 컨트롤 포인트는 보면 타이어 2의 타이어 오른쪽이니까 타이어 1의 엔드 부분 컨티뉴. 그 다음에는 리지드 라인이니까 리지드 라인의 1번에 여기에서는 이 RP점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미드 부분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빔으로 묶어주면 완전히 같이 움직이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나중에 여기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핀으로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빔을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끝점하고 이 RP점하고 잡아서 이 강체가 이 점하고 같이 움직이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LH 쪽에 리지드 라인으로 해서 MPC로 그대로 가지고 왼쪽 타이어의 2의 엔드에다가 그 다음에 리지드 라인의 2의 미드가 RP가 들어가 있는 점이죠. 그래서 컨티뉴 빔 OK 하면 컨스트레인트를 다 묶었습니다. 이렇게 다 만든 거죠. 여기서 보면 MPC의 빔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경계 조건이 되겠습니다. 경계 조건을 보면 경계 조건을 좀 몇 군데를 줘야 되는데 지금 3차원이 되니까 이 렉바는 우리가 그림에서도 봤듯이 좌우로만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Y 방향이나 G축으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BC를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렉바의 왼쪽 부분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잡고 컨티뉴를 해서 렉바의 왼쪽 부분이니까 요 셋3가 되겠죠. 컨티뉴를 하고 이 점에서는 X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Y 방향 G축을 잡아주면 나머지 부분은 회전 가능한 이런 것들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 UR1도 같이 묶어줘도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은 다 엮여서 움직일 거니까 그대로 U2, U3만 잡겠습니다. 컨티뉴 하고 이게 오른쪽 거였네요. 그래서 RH 쪽 거네. RH 쪽이었으니까 다시 바꾸려면 셋을 잡아서 오른쪽 거 컨티뉴. 오케이.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 RB의 오른쪽 게 맞네. 왼쪽 게 맞네요. 라이트 핸드를 먼저 쓰는 바람에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맞춰주고요. 이걸로 1번에 이게 좀 오른쪽 거니까 오른쪽 걸 맞춰주고 2, 3 맞춰주고 요 뒷부분 요게 왼쪽 거니까 다시 왼쪽 거로 고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왼쪽 거 컨티뉴.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은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는 지금 현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들어갔고 이 부분이 렉바의 왼쪽 오른쪽 고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킹핀 부분들을 우리가 고정을 해야 됩니다. 킹핀 부분은 위치를 고정하고 회전 다 풀어주면 되니까 킹핀 부분은 라이트 핸드의 앞에부터 쓰겠습니다. 킹핀의 왼쪽 오른쪽 킹핀의 오른쪽 부분, 킹핀의 오른쪽 부분 여기 너클에서 샤프트하고 만나는 부분, K암에서 샤프트하고 만나는 부분,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위치는 다 고정하고 각도는 다 풀어주겠죠. 그 다음은 킹핀의 왼쪽 부분은 이쪽이니까 너클암의 투 부분에서 샤프트하고 만나는 부분 컨티뉴. 여기서는 핀 다 고정.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요거 두 개 요거 했고 이거 밑에 거 했고 그 다음에 렉을 이제 좌우로 움직여야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을 이쪽으로 움직이면 바퀴가 이렇게 틀어지게 될 거니까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틀어지게 될 거니까 잡아당기면 이렇게 틀어지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X 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드래그를 움직이게 될 거고, 변이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포인트는 센터 포인트를 주면 됩니다. 여기에 센터 컨티뉴 해서 1번 부분만 마이너스 0.045, 이게 45mm니까 오케이 하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다 설정이 다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디렉토리를 잡아주고요. 스튜링 3D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 세이브 에즈 str 3D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가서 잡 크리에이트에서 01에 지금 오른쪽 선회를 하게 되겠죠. 오케이 하고 서브밋을 하겠습니다. 서밋을 하면 이 부분은 계산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1.3초, 이게 지금 10초까지 돌리기로 했으니까 3초, 인크리먼트는 200회가 넘고 있고요. 5.7초 300 해서 10초까지 346 인크리먼트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올 거고, XY 축상으로만 보면 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빔 렌더링을 해보면 밖에 축을 보면 이렇게 보면 좀 빠르네요. 조금 늦춰서 보면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던 축이 가상의 라인이 밑에 와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끝까지 밀어보면 이 처음에 두 바퀴가 팽했다가 이 점이 이 지점에 만나고 이 선상이 뒷바퀴 축에 올라오게 되면 그만 장토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하고 뒷축이 일치하는지를 이 포인트를 찾아보면 될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응력으로 보면 이게 지금 파스칼 단위니까 0.1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150 킬로파스칼 정도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걸리게 되면 이 부분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으로 보면 이 부분이 그러다 갑자기 조금 많이 꺾이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UR로 해서, 여기서 보면 UR3가 지금 평면상에서 회전하는 거니까 이 UR3 값이 이 각도, 이 끝부분이 돌아가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엑셀에서 계산했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라인에서부터 해서 이 각이 알파 각이고 이 각이 베타 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 각이니까 우리가 이 라인으로 봐서 이쪽 각이니까 이 각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돌아간 이 각이 알파 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이 값이 알파 각이 되는 거고, 이쪽 값이 이 값 정도가 베타 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베타 각이 되겠죠. 그래서 3차원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핸들을 돌리게 되면 끝까지 돌아갔을 때 지금 뒤축과 만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일단 이 정도로 보고 여기서 값을 그래프를 출력을 하는데, 필드 아웃풋에서 보면 유니크 노달로 가서 지금 보고 싶은 것들이 보면 UR3가 되겠습니다. UR3가 되고, 엘리먼트 셋으로 봐서는 이 타이어 끝단점을 보면 되니까, 아니면 여기 너클의 킹핀을 각을 봐도 되고요. 쉽게 보면 타이어 끝단이니까 타이어 엔드 2와 그 다음에 두 개, 이 두 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플러스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쪽 각은 오른쪽 부분은 직선으로,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조금 더 마지막 감에서 급하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엑셀에서 아까 보여줬던 킹핀의 각이 되겠죠. 하나는 거의 선형각, 그 다음에 하나는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각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왼쪽 부분이
오른쪽 왼쪽 각이니까요.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보면 직선에서 이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텝으로 다시 가서 스텝을 추가해서 또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추가를 할 때 같은 식으로 추가를 하고 타임 피리어드는 지금 이쪽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왼쪽 끝까지 다시 꺾겠습니다. 그러면 20초를 주면 되고, 인크리멘테이션은 1000 정도면 아까 문제가 없었죠. 0.1 정도로 갈까요? 하고 그럼 스텝 2가 됐는데, 스텝 2에서 BC 같은 경우 보면 렉을 보면 프로퍼게이트라고 되는 건 스텝 1에서 그대로 넘어온 건데, 이 값을 지우면 플러스 0.45까지 가면 0.45 왔다가 다시 0을 지나서 플러스 0.45까지 처음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OK를 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면 스텝 3를 주면 되겠죠. 스텝 3 오케이 10초 동안에 되돌아오면 될 거고, 그대로 1000을 두고 0.1 정도를 주겠습니다. OK를 한 다음에 스텝 3에 보면 다시 이렇게 부분이 0.45 스텝 2가 끝났을 때 이쪽 0.45였으니까 마지막에 다시 0으로 만들어주면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세팅을 하고 잡으러 가서 create를 02번에 이제 풀 사이클이 되겠죠. 사이클로 하고 continue 다음에 OK 해서 서브밋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 돼서 왼쪽 끝까지 왼쪽으로 회전을 했다가 오른쪽 끝까지 다시 회전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그런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20초, 10초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토탈은 40초까지 가야지만 해석이 끝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40초까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보면 당연히 원래 위치에 와 있겠죠. 원래 위치에 와 있을 건데 이렇게 XY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그걸 들어보면 처음에 왼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 바퀴로 갔다가 오른쪽 선을 하다가 원위치로 쭉 되돌아왔다가 반대로 갔다가 라인 이쪽으로 꺼줘야지만 또 만나게 될 건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속도 같은 걸 본다라고 하면, 끝에 돌아가는 속도 같은 걸 보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빔 프로파일을 끄고 이 속도 벡터로 넣어주면, 벡터 리절턴트로 넣어주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 링크까지 볼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오른쪽 왼쪽 라인은 리무브를 하고 심스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돌아갈 때 이쪽 값들이 지금 속도 벡터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이 속도가 당연히 이 회전점부터 시작해서 속도 벡터들이 그려지게 될 거니까 점점 더 당연히 더 커지게 될 거고, 이쪽 부분에서는 약간 왔다 갔다 진동하는 형태도 약간은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속도 벡터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도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UR에서 UR3를 보던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좀 전에 본 빔 프로파일을 다 했었고, 선도를 봤을 죠. 필드 아웃풋에서 지금 보면 UR3고 이 셋을 타이어의 끝단과 끝단 라이트로 해서 플러스를 해주면 지금과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 형태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서로 양쪽 바퀴들이 한쪽으로 돌아갈 때는 나머지 하나가 막판에 가서 조금 더 빠르고
반대쪽으로 갈 때는 반대쪽 바퀴가 더 빠르고 해서 내려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듯이 오버레이 플랫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를 일단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을 다시 크리에이트를 하고요. 그래서 두 개를 플랫 오버레이를 하면 이렇게 하나의 그림상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2번을 커런트로 두고 여기 데이터 플랫에서 레이어 1 올라온 거니까 여기에서 이 차트에서 필 부분을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고, 차트를 더블 클릭을 해서 필을 지우면 이렇게 될 거고, 그리드 에어리어에서 매뉴얼로 한 절반 정도를 잡고 얼라인을 오른쪽 위쪽에다가 가져다 두고 플랫 오버레이를 하면 이렇게 같은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이렇게 지나갈 때 오른쪽 왼쪽에서 끝에 딱 만날 때 급격하게 두 개가 이렇게 한쪽이 확 꺾이는 것들이 보이죠. 여기서도 끝에 여기가 한 번에 확 꺾이고 다시 되돌아오면서 두 개 각도가 거의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쪽에서 이렇게 뽑은 선도 부분이 아까 엑셀에서 봤던 요쪽 선도가 되겠죠. 보면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엑셀로 예측했던 거 하고는 거의 동일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3차원으로 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렉바 같은 게 렉튜브의 위치가 좀 달라지거나 지축 방향으로 옮겨갔을 때는 이런 해석을 통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엑셀로 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도 동영상도 저장을 해두면 여기서부터 UR3의 풀 사이클로 해서 AVI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비디오 원을 하고 퀄리티 높여주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1초에 한 5프레임 정도만 찍어주면 오케이를 해주면 쭉 저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장한 부분은 파일을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지금 했던 거를 그대로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 앵글을 볼 수도 있고 뭐 벨로시티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는 형태가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보면 이런 부분 해석했을 때 이렇게 만나는 거 확인하는 부분들, 꺾이는 UR 셋하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 그래프를 이렇게 다시 그려서 볼 수 있는 부분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